지금 국제정보전 판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국가 지도자의 화장실과 담배꽁초까지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경호 문제가 아니라 배설물과 DNA가 권력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왜 한 지도자는 해외 순방 때마다 전용 화장실을 동행시키고 담배꽁초 하나까지 직접 수거하도록 했을까요? 대변과 혈액 한 방울만으로도 암 유무와 생활습관, 가계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유와 생체정보 전쟁의 실체를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제 정상외교의 무대는 늘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거대한 광장, 군악대의 연주, 정렬된 병력, 그리고 세계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과 통제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권력이 집중된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게는 일상의 개념조차 다르게 작동했습니다. 그는 이동할 때마다 전용 열차를 이용했고 별도의 수행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해외 방문 시에도 일반적인 의전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장면은 전용 화장실을 동행시키는 조치였습니다.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사용한 담배꽁초까지 회수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외부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정보의 시대의 신체는 단순한 개인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의 건강 상태는 곧 체제 안정성과 직결되는 변수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 경호 장면이 사실은 구조적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암시되고 있었습니다. 전환점은 정보기관 보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도자의 전용 열차에 건강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특수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해외 방문 시 전용 화장실을 별도로 운반한다는 사실도 다시 조명됐습니다. 이 보도는 단순한 의전 논란이 아니었습니다. 배설물과 체액 속 생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건강 상태가 분석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의료기술은 이미 대변 성분 분석만으로 장 질환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혈액 한 방울로 암 관련 변이 신호를 탐지하는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소변과 타액, 모발에서도 유전 정보가 확보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기존 질서를 흔드는 외부 충격이었습니다. 만약 건강 이상이 노출된다면 정치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이 올 수 있다는 현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권력 유지 전략은 이제 물리적 경호를 넘어 생체 정보 통제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장된 해석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단순한 보안 강화일 뿐이라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배설물만으로 암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 속도는 이러한 의심을 빠르게 무너뜨렸습니다. 장내 미생물 분석을 통해 질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연구는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DNA 메틸화 패턴을 통해 나이와 생활 습관을 추정하는 기술도 상용화 단계에 접근했습니다. 암변이 DNA를 혈액에서 검출하는 액체 생검 기술 역시 현실이 됐습니다. 두려움과 무력감은 오히려 다른 지점에서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대응할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권력자는 자신의 몸조차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갈등은 개인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확장됐습니다. 정보 유출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체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신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의 설명은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변의 색과 성분만으로도 출혈 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NA 분석을 통해 가계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흔적은 곧 데이터이며 데이터는 곧 권력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선택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정보 통제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노출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권력은 두 번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생체정보 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조치는 더욱 체계화됐습니다. 해외 정상회담에서 담배꽁초를 직접 수거했습니다. 사용한 성냥까지 회수했습니다. 회담장 테이블과 의자를 반복 소독했습니다. 외부에서 준비한 필기구 대신 자체 준비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이전의 관행과 결별했음을 선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리적 경계를 넘는 동시에 심리적 경계도 넘어섰습니다. 이제 흔적 제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됐습니다. 안전한 세계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과학은 동맹이자 위협이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질병 예측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DNA 분석은 가계 구조까지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메틸화 패턴은 생활 습관을 추정했습니다. Y염 색체와 미토콘드리아 DNA는 부계와 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개인을 넘어 가문과 체제까지 연결됐습니다. 협력자와 적대 세력의 구분도 모호해졌습니다. 과학은 중립적이었지만 활용 방식은 전략적이었습니다. 갈등은 점차 구조적 문제로 확장됐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안이 존재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건강 리스크는 권력 리스크였습니다. 지도자의 신체 상태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됐습니다. 겉보기 성과 뒤에 숨은 위기가 드러났습니다. 이야기의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의 문제였습니다. 외부 압박은 지속됐습니다. 비만과 수면 문제, 흡연과 음주 의존 추정이 반복 보도됐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가 국제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부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 이상이 노출될 경우 권력 구조는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는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정보는 곧 무기였습니다. 최저점에서 드러난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권력은 군사력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건강정보까지 통제해야 체제 안정이 가능했습니다.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물리적 경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관점의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생체 정보 통제라는 전략이 확립됐습니다. 최종 대결을 앞둔 침묵의 시간입니다. 권력자는 자신의 몸이 국가 변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시간 압박 속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용 화장실과 철저한 수거 체계는 상징이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새로운 전략이 공적 무대에서 증명됐습니다. 정보 통제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생체 데이터는 국가 안보 영역으로 편입됐습니다. 변화된 전략은 이전과 다른 가치관을 보여줬습니다. 권력은 물리적 힘뿐 아니라 데이터 통제로 유지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정보시대의 몸은 가장 큰 기밀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의 사례는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생체 정보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 유전자 데이터, 생활습관 기록이 저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노출되어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생체 정보 보호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안보의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